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9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매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지방선거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에게 내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대선을 나흘에 앞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선거일까지 돌린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을 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합니다. 그 뭐 돈은 모자르면은 네. 소장한테 얘기해서 이고 네네네네. 한테 받으면 됩니다. 녹취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세 사람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는 이들과 비용 제공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네네네네. 그거 내가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10일이잖아. 적은 돈 아니지? 그쵸. 네. 야, 돈 달라 해야지. 노 의원은 세 사람 중 일부가 최소 1억 2천만 원을 제공한 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이를 돌려받았다며 금전 제공 당시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았을 거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언급된 세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이뤄진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여론조사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직접 의뢰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제3자가 비용을 댔다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 씨의 입장을 받으려는 취재진의 연락에 명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선을 9일 남긴 시점입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명 씨는 2개 버전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20대에서 40대 표본은 줄이고 50대에서 60대는 늘려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표본을 달리했더니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연령별 투표율을 하면 더 60대는 더 올라가지? 네네네. 윤석열이가. 네. 그 계산해갖고 넣어야 돼요. 이보다 5개월 전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춰고 여성하고 네. 그 맞춰갖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그러면서 연령대 표본을 달리해 윤 후보가 홍준표 당시 후보보다 높게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공자간에 더 계속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명 씨는 윤 후보에게 공표 여론조사만 전달했고 비공표 조사는 혼자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와는 배치되는 해명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 취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실제로 어땠습니까? 당시에 유독 튀는 결과가 나오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피플 네트워크스, PNR인데요. 그 명태균 씨랑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업체 2곳이 의뢰하고 이 PNR이 이 조사 또 공표합니다. 네. 이 당시가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경선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50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8번 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 기간이 말씀드린 대로 21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데요. 같은 기간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25번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15번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PNR이 조사하면 윤 대통령 우위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이 대표와의 격차도 또 컸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시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같은 시기에 이뤄진 PNR과 다른 여론조사 업체 결과를 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조사 결과를 좀 뽑아서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8일이고요. 역시나 명태균 씨 관련 업체가 의뢰하고 PNR이 조사 또 공표합니다. 네. 윤 대통령 34%, 그리고 이재명 대표 27.6%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공표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25대 24%, 한국리서치 26대 23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앞선다고는 했는데요. 그 PNR처럼 격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보신 이 4월 18일 이 조사 이후에 PNR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윤 대통령 우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PNR은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그 PNR 서명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이라든가 조정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듣기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긴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신 경우가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 씨가 어떤 특정 질문을 넣어달라고 요구했고 갈등도 있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네. 또 서 대표는 그 질문을 하는 방식도 의뢰인, 그러니까 명 씨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이 PNR 조사에는 좀 특이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또 그래프인데요. 유독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답을 하지 않는 비율이 단 1.9%, 다른 조사에 비해 낮았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